총장이 낸 소송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내일 중에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오늘 윤석열 총장의 이 직무정지,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신문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까요? 자,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할까요? 자, 오늘 이 법원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심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법원은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자, 오늘 하루 중에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평검사 100%가 집단 행동에 동참했고, 심지어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라는 조남관 대검 차장마저도 추미애 장관의 이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전에 열립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징계 요청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 같은 것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미연 재판장이 주심인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오늘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1시간 만에 빨리 마쳤지만 최종 판단은 오늘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오늘 결정이 없을 것이라는 전달을 받았다.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판부는 상당히 고심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는 따라서 오늘 결정되지 않고 내일로 미뤄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의 이 소송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복귀합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2월 2일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일쯤에는 늦어도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오전 이뤄진 신문에서 윤석열 총장 측과 이 추미애 장관 측의 대리인 변호사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1시간 상당의 신문이 끝난 뒤 이날 중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는 고심이 될 것이다. 신문이 이날 1시쯤 끝났고 그때부터 합의하고 결정문을 써야 하는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판사는 양측 주장에서 인용할 게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 인용 또는 기각의 이유를 다시 구성하느라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내일 중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재판정이 조미연 부장판사 단독이 아니라 합의재판부인 만큼 3명의 의견, 판사 3명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문에 담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고 오늘 이 심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판사들의 결정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에게는 좀 불리한 정황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의 상식이 지켜지면 인용될 것이라고 윤석열 쪽에 유리하게 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자,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하루도 안 돼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법원에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누가 봐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의 상식이 지켜진다면 법원도 직무배제 명령이 과했다는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남관 대검차장, 검찰의 넘버 2,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인 조남관 차장검사까지도 추미애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제고해달라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권 차원에서 지금 얼마나 재판부에 압력이 가해지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가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쪽에서 판사들에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법부는 상당히 장악됐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판사들의 이런 명예가 있는 만큼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또 다른 부장검사도 내일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니 그 결정도 참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총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너무 큰 문제인 만큼 인용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길 거라는 관측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날 법무부 측 대리인의 주장만 보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미애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문 직후 취재진에게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위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 추미애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결론을 내려놓고 윤석열을 자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자, 한 부장검사는 2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 의결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이 정해진 징계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이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이례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이 추미애 장관의 감찰 그리고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는 사실 라임 사태였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이 1,000만 원짜리 검사 3명에 대한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김봉현의 옥중 편지를 바탕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현 정권을 겨냥한 라임 사태를 야당 정치인 또 검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태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중마고, 고향 친구, 깨복 친구라고 불리는 이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 씨가 옥중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 편지.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맞서는 청와대 전 행정관의 옥중 편지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김봉현 너는 거짓말장이다. 네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옥중 편지 대 옥중 편지의 대결입니다. 김봉현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청와대 전 행정관의 말이 맞을까요? 김봉현은 1,000만 원짜리 강남 룸살롱의 검사 술접대를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 씨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 씨가 웃기지 마라. 나는 가지 않았네라고 옥중 편지에서 밝힌 것입니다.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미 김봉현 전 회장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 룸사롱 접대, 검사들의 술 접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을 직무 정지시키면서 6가지나 근거를 냈는데 거기에는 라임이라는 이름, 검사 술 접대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미애 장관도 이미 지금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만약 김봉현의 거짓말이 확인된다면, 청와대 전 행정관의 이 옥중 편지가 맞다면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했던 근본적인 프레임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추미애 장관의 이 조치 때문에 검사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검사들을 향한 룸사롱 접대가 거짓말로 드러난다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윤석열 총장을 때려잡기 위해서, 찍어내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알고도 이런 발언을 그동안 국회에서 했다면 추미애 장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 씨의 편지 어떤 내용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김봉현의 주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반응은 국회에서 김봉현의 주장이 정황상 들어맞는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봉현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지금 검사들 수사를 하는 남부지검의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 전 행정관의 이 옥중 편지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김봉현이 이 룸살롱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김봉현 전 회장의 중마고였다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인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자, 김 행정관은 옥중에서 지인에게 지난 23일 보낸 편지에서 지난주에는 대질조사를 이유로 종필이랑 셋이 만났으라고 썼습니다. 자, 종필이는 이종필 전 이 스타모빌리티 부사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겠습니까? 김봉현입니다. 김봉현과 이 김모 행정관은 고향 친구라고 합니다. 반말로 썼습니다. 종필이랑 셋이 만났어.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을 수사하면서 김봉현 전 회장과 이종필 부사장, 김모 전 행정관 등 3자 대질 조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편지에서 3명의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 나는 술자리에 가지 않았는데 김봉현이 술자리에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어 라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자, 검사 술접대 의혹은 이 검찰이 1조 6천억 원대의 펀드 환매 불능을 유발한 라임 자산운용의 운용자들의 사퇴무마용 로비 행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김봉현이 지난달 16일 옥중 편지를 통해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뒤 1,000만 원은 530만 원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룸사롱 접대, 검사 3명에 대한 룸사롱 접대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그리고 검사들에게 칼을 겨누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김봉현은 이어서 법무부 감찰 조사에도 당시 술자리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검사에게 인사시켰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검찰은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들의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사실 확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룸사롱 접전할 때도 7월 18일이다 12일이다 헷갈리고 있고, 그러면 그 검사들이 그날 행적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검사 술접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검사향응 수사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7일 김봉현 그리고 김 전 행정관 그리고 이 전 부사장의 대질 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봉현 회장 측은 이 3자 대질 조사 이후에도
김모 행정관과 이종필 전 부사장도 검사 술접대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행정관은 3명의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고 나는 술자리에 가지 않았는데라고 주장하면서 김봉현의 폭로 내용과 검찰의 3자 대질 조사 후 밝힌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편지에서 이 깨복 친구라고 칭했던 고향 친구가 바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깨복 친구, 깨복은 옷을 다 벗은 사람이나 벌거숭이를 뜻하는 전라도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깨복쟁이 친구라는 것은 옷을 다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를 정도로 어릴 때부터 함께 사귄 허물없는 친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깨복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봉현의 이 옥중 편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편지를 또 다른 옥중 편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을 중앙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한 것입니다. 자, 지금 김 전 행정관, 김봉현의 깨복 친구는 이 법인카드 술값, 골프비 등 3,700여만 원어치의 상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룸살롱에서 김봉현을 만나서 이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내부 정보를 전달해준 그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깨복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봉현의 말을 완전히 전면 부인하는 옥중 편지를 지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종필 전 부사장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30일 본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화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사장은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검사 3명이 술자리에 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보면 왜 아직도 서울남부지검의 전담팀이 5명으로 꾸려졌는데 결론도 내지 못할까요? 그만큼 정권 차원의 정말 윤서방과 김명수 대법원장 난리가 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국민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클리앙에서도 난리가 났던 나경원 무혐의 소식인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나경원 정말 에휴. 마지막 이야기로 3일 전 올라온 윤서방 꼬봉 검찰 기자단 해체시켜 주십시오. 국민청원이 만 3일 만에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커밍아웃 검사 청원대회와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찰과 검찰 기레기들을 동시에 해체시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들리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치일학 팩트체크. 윤서방의 판사 사찰 문건이 등장하고 판사들이 하나둘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선 판사들이 분노를 했고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분노한 판사들이 연간 2차례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청장의 판사 사찰, 검찰농단 사태를 안건으로 채택한다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무엇인가? 바로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2018년 4월부터 공식 출범한 기구였습니다. 대법원장의 터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에 화가 많이 나 있는 판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언론 기레기들의 보도를 이제 하나둘 믿지 못하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레기들은 사법농단 수사팀이 문건을 내부에 공유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오고 이틀 전도 나오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확보했던 법관 인사 평정 자료를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더욱더 든다라고 했습니다. 판사들이 무례하기 법관 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아픈 기억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세 차례 걸친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사실상 이 사건을 검찰에 안전 맡겨버렸습니다. 자체 조사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판사들 사이에선 건수를 잡은 검찰이 법원을 흔들 것이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법원 행정처를 인사평정 자료를 어떻게든 악용할 것이다. 악용할 것이다 등의 불만이 판사 내부에서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걱정스런 한 부장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라고 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 부장판사 또한 검찰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퍼져나갔는지 모르겠다.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인사평정 자료는 당사자도 모르는 비공개 자료인데다 사법농단 수사에 기억까지 더해져 아마도 판사들이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판사들이 떨고 있다, 불안하다, 또는 화가 많이 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결국 사법부에선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에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고 기사가 끝났습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충수다. 자체 조사 등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100% 검찰에 맡겼던 부분이 바로 자충수였던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서 우리는 빠진다. 검찰에 100%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고 인사평정 자료와 무리야기 법관 등 확보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 검찰이 법원을 좌지우지하는 서열이 더 높은 기관이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법원을 흔들 것이다, 두렵다라는 어느 부장판사의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이 침묵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윤서방의 판사 사찰 행위에 많은 판사들이 분노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화가 난 사람은 판사들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항희석 최고위원도 윤서방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행동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 모든 판사들을 겨냥해서 님들의 침묵, 불법 사찰에도 침묵하는 판사님들, 이게 바로 엘리트들의 한계이다 라고 뼈를 안전 때렸습니다. 나경원 씨 무혐의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리한 게시판에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선거법 위반도 무혐의가 났습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 주인의 자녀 부정 채용 비리 또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이병석 부장검사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셜올림픽 예산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에 분노한 우리 시민 조국분들의 엄청난 터지는 핵직격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아줌마 끈 떨어진 게 이 정도면 정말 에휴.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해서 판사한테 사건이 가기도 전에 무죄를 만들어줄 능력이 있고, 그게 정관 이후 적립금이 되거나 공천권으로 예약이 되는 거죠. 공수처 생기면 그걸 못하니까 발광들 하는 겁니다. 저 검사들과 나경원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팩트체크. 나경원 남편은 윤석열 장모 관련 재판을 왜 미뤘나를 보면 안다. 표창장은 탈탈 털고 없는 죄도 만들더만 국힘당 의원들이랑 진짜 검사들 사이에 뭐가 있나? 왜 이렇게 알아서 기는 건지, 서로서로 공생관계인지 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경원. 에휴. 끝으로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 국민청원이 3일 만에 20만을 돌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겠죠.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국민청원입니다. 공유 꼭 부탁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댓글창과 설명란에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서명을 안 한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정치락의 구독과 멤버십 회원이